자, 오늘도 굉장히 암울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저번 주에 저도 잠깐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연준이 이번 주부터 긴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가오는 15일 149억 달러 상당의 국채가 만기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을 재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차대조표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 크게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상승하려고 했었으나 하락으로 결국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증시를 큰 그림으로 오늘 보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보여졌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기술주들 몇 가지만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 종목별로 상황을 살펴보자면 최근 반등하면서 더 낮은 고점을 그리면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전 고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안 되겠죠. 쌍바닥이라도 찍어야 지속적인 반등이 가능할 텐데 자, 과연 어떤 식으로 미국 증시가 앞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늘 크게 떨어진 데에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또 뒤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발언을 번복하면서 내가 틀렸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각인시켜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욱더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믿은 사람이 없었죠. 저도 작년 같은 경우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국산 개돼지들을 홀홀 홀렸었던 미국 재무장관과 연준, 이제는 그들이 틀렸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 죄 없는 비트코인만 후드러 맞고 있네요. 미국 증시야 뭐 그렇다 쳐도 비트코인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우리를 때리는 것이냐. 29,832달러까지 결국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만 좀 괴롭혀라. 뒤에서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어제 월봉 마감이 있었는데 영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한켠에 두면서 오늘 소식들을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좀 어이가 없는 소식입니다. 저번 주였었죠. JP모건에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미국 증시가 조만간에 반등할 것이다. 경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JP모건의 CEO는 JP모건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자, 다가오는 경제적 허리케인에 대비하라. 폭풍에 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장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찌하여 머리랑 꼬리랑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JP모건은 CEO랑 JP모건이랑 입을 좀 맞춰가지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뭐 사실 이쯤 되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확 기울고 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스에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저번 달에 야심차게 출시가 됐었던 호주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망했다라고 합니다. 거래가 증발해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은 탓이겠죠. 아주 그냥 속상합니다. 나름의 코알라 프리미엄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그 반면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펄포스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축적 및 추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주 동안에만 추가된 물량이 13,000여 개.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그러기에는 고래들이 일단 너무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로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옮겨간 상황. 그만 좀 던져라 이 고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버는 계속된다. 5년 이상 비트코인, 휴면 상태의 비트코인 말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제자리에 5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비트코인이 무려 445만 개가 되면서 최고 수치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68,000달러였을 때도 팔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꼭꼭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세력들도 던지고 있지만 채굴자들도 던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채굴업체들이 수익성 하락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의 아르고 블록체인 채굴업체 같은 경우는
이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일부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라이엇 블록체인 채굴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채굴한 비트코인의 절반 정도를 이미 갖다 팔아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전기세도 내고 해야 되니까 참 이 줄줄이 좋지 않은 도미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분석. 그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로 활동 중인 벤처 파운더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감기 사이클과 관련된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올해는 비트코인 4년 주기 중 약세를 나타내는 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어느 시점에서 바닥이 형성돼야 하며 예상되는 바닥 가격은 14,000에서 21,000달러 사이. 자, 범위가 꽤 큰데 14,000에서 21,000달러 사이에 바닥을 찍게 되고 내년에는 28,000에서 40,000달러 구간에서 와리가리하는 기간을 가질 것. 그 다음에 다시 반감기가 오게 되면서 떡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다가 다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바닥을 찍고 축적하는 기간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줍줍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비트코인 월봉 마감 보시면은 안 좋습니다. 최소 32,000달러까지만 올라가줬었어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을 텐데, 주봉 기준으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다음 지지선까지는 이제 2만 달러 선까지 열려 있다. 앞에 분석을 보시면은 14,000에서 21,000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의 분석과도 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습니다. 21,000달러까지 일단 열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뚫리면은 14,000달러대까지도 열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바로 네브라스칸 군어가 마찬가지로 주목을 하고 있는 구간인 29,462달러를 좀 지켜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원동력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아래로 가버린다. 29,462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곰의 먹이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21,000달러 가게 되는 것이겠죠. 아주 그냥 답답한 상황입니다. 멀프스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 야, 이거 상황이 진짜 좀 안 좋아 보인다. 이 자리에서 원래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뚫려버렸죠. 뚫리면서 좋지 않다.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이제 밑에 구간 28,000달러대 구간까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깨트리면서 아래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한다. 결국에는 2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하루 이틀 투자할 것 아니고 비트코인 사라질 거 아니니까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거나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안타까울 수 있죠.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화낸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음 방책을 간구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과매도가 된 상황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공포에 휩싸이면서 상황 파악이 좀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엄청나게 과매도가 된 상황.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알트코인은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 앞으로 2, 3년 보고 들고 간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절대로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줍줍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계 대형 채굴장의 창업자죠. BTC 탑의 창업자인 짱조원이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이더리움의 통합,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은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반감기에 2배에서 3배의 수준에 해당하는 발행량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각과 함께 디파이를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할 것, 즉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종료가 될 것이다.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하락장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비탈리기가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하락세를 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킬러라 불리웠었던 솔라나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중단됐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 킬러는 개뿔, 이더리움 화장실 청소하게 생긴 솔라나, 이래가지고 이거 솔라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의 CEO CZ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건 대표 및 테라랩스에 굉장히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루나 커뮤니티 구성원인 팻맨이 제기했었던 도건 대표 및 테라 관련된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한번 파헤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팻맨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테라팀은 시장 조작을 일삼았고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으며 내부자 거래, 일방적 토큰노믹스 수정, 그러니까 암호화폐 수량을 마음대로 막 고쳤고요. 그 다음에 금융 데이터 은닉, 마지막으로는 탈세까지 여러가지 굉장히 구린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걸리겠죠. 테라와 도건 대표의 이를 박박 갈고 있는 CG, 뭔가 찾아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혐의가 드러난다 그러면 관련자들은 꼭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함께 파생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인베이스가 쿠사마를 상장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었어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닥 기분은 좋지 않았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으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투자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아야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이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트코인 분석 시간 동안에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아직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라는 그 시나리오들이 있었죠. 몇몇 분석가들이 제시했었던 쌍바닥 찍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부디 기운 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밭 도와주기 운동, 광고 영상 봐주기 및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